그땐 정말 아무 일도 하기 싫었어. 몇 달간 공들였던 프로젝트가 다른 팀에게 넘어갔거든. 기운이 쭉 빠졌어. 회사 책상에 앉아 있는 게 하루하루 버티는 일이 돼 있었어. 밤엔 잠도 잘 오지 않았고 아침에 눈을 떠도 뭘 해야 할지 막막했어. 그 무렵 애인과도 헤어졌지. 큰 다툼이 있었던 건 아니야. 아마 내가 예민해져서 힘들었을 거야. 그렇게 몸과 마음이 무너졌던 것 같아. 결국엔 휴가를 내고 조금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어. 그래서 회사 컴퓨터로 힐링 숙소 같은 걸 검색하고 있었어. 그때였어. 한 동료가 조용히 다가왔지. 5년을 같이 일했는데 이상하게 그 순간 그 사람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어. 입안에서 맴도는 느낌은 있는데 딱 떠오르질 않았지. 그 사람은 모니터를 슬쩍 보더니 말했어. 혹시 나가노는 어때?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하나의 료칸을 추천했어. 거기 정말 조용해. 사람도 거의 없고 한적해서 좋아. 작년에 다녀왔는데 너무 좋더라고. 진짜로 쉬기엔 딱이야. 그러더니 이런 말을 덧붙였지. 근데 거긴 30일 단위로만 예약을 받아. 이참에 그냥 연차까지 당겨서 푹 쉬고 와. 그 말투가 다정한 것 같으면서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어. 그리고 30일이나 쉰다는 게 처음엔 조금 부담스러웠어. 하지만 한편으론 솔깃했지. 그만큼 지쳐 있었고 그 정도는 쉬어야 할 것 같았거든. 연차랑 휴가 일수를 계산해 보니 어느 정도 가능할 것도 같았어. 그래서 결국 그 료칸에 한 달 예약을 넣었어. 여긴 나가노야. 료칸은 생각보다 더 크고 조용했어. 그리고 아늑한 느낌이 들었지. 체크인할 때 손님 명부에 이름을 썼어. 꾹 눌렀었어. 원래 그렇게 쓰지 않는데 왠지 정확하게 적어두고 싶었어. 내 방은 복도 끝에 낡은 이불과 작은 베개가 놓인 방이었어. 처음 며칠은 별다른 일은 없었어. 밤이 되면 주변은 조용해지고 나는 매일 다이어리에 나의 휴식 일지를 기록했지. 쉬면서 느끼는 감정을 정리하고 싶었거든.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면서 다이어리 표지에 내 이름이 조금씩 번지기 시작했어. 잉크가 희미하게 퍼지고 글자가 마치 습기라도 먹은 듯 흐려졌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 그때부턴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베개가 뒤집혀 있었어. 자꾸 잠이 깊이 들지 않았고 꿈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타나기 시작했어. 이제 돌아와야지. 그만 머물러라. 같은 말을 반복했지. 며칠을 더 지내면서 나는 날짜를 세는 것도 점점 흐려졌어. 이상하게 나는 그 료칸에서 한 번도 외출하지 않았어. 온천도 넓어서 좋았고 음식도 맛있었어. 마당이 넓어서 료칸 안에서 충분한 산책도 할 수 있었지. 그래서 딱히 외출할 필요를 못 느꼈던 것 같아. 그러다 다이어리에 오늘이 며칠째인지 적으려다가 멈칫했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 의식이 조금씩 희미해져가는 기분이었어. 그때부터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밤에는 방 안에 차가운 기운이 돌았고 머리가 무겁고 잠에서 깨어나면 항상 베개가 엎어져 있었어. 모든 게 조금씩 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 돌아가신 할아버지도 계속 꿈에 나오고 결국 예정보다 열흘이나 먼저 짐을 싸게 됐어. 체크아웃 날, 퇴실 날짜를 적으려고 프론트에서 손님 명부를 다시 보게 됐어. 근데 내가 꾹꾹 눌러 명확하게 적었었던 내 이름과 입실 기록이 희미해져 있었어. 글자가 잉크 얼룩처럼 번져 있었지. 내가 그곳에 이름을 적은 지 20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거의 알아볼 수 없었어.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 직원은 무표정하게 명부를 덮었고 나는 그냥 조용히 밖으로 나왔어. 뭔가 굉장히 불친절해졌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 그냥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거든. 그렇게 료칸을 나와 나는 서둘러 역 쪽으로 걸었어. 그러다 마을 잡화점 앞에서 동네 아주머니를 만났어. 그분이 내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물었지. 혹시 저 료칸에 머물렀어요? 그 료칸에 다른 손님이 있던가요? 그때 알게 됐어. 내가 20일을 머물렀는데 다른 손님을 본 적이 없다는 걸.
소리조차 없었지. 나는 왜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혹시 베개가 뒤집히지 않았어요? 아주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어. 나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어. 아주머니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 여기 사람들은 그 료칸 근처에도 잘 안 가요. 예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많았거든요. 주인도 좀 음침해서 가끔 밖에서 마주쳐도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조용히 옛날 이야기를 해줬어. 그 료칸이 마쿠라가에시 저주에 걸렸다는 소문이 있어요. 잠든 사람의 베개를 뒤집어서 그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혼이 어긋나면 현실에서 점점 사라지게 된대요. 실제로 그 료칸에서 베개가 계속 뒤집히면 이름이 명부에서 사라진대요. 그렇게 되면 사람도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들어가는 걸 봤는데 나오는 걸 못 본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어. 집에 와서 다이어리를 보니 다행히 흐려졌던 내 이름이 다시 또렷하게 보였어. 며칠 뒤 나는 다시 출근을 했어. 책상 위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컴퓨터를 켜자 울리는 업무 메일들이 현실로 돌아왔다는 걸 알려줬지. 그리고 이상하게 그제야 그 료칸을 추천해준 동료가 있었다는 게 기억이 났어.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느리게 돌아왔어. 동료 몇 명에게 조심스레 물어봤지. 예전에 나간 후 료칸 얘기했던 사람 기억나? 다들 고개를 갸웃했어. 그랬던 사람 있었지 아마? 맞아, 같은 팀이었잖아. 이름이 히로시였나? 히로시 아니고 하야시였던가? 잘 모르겠어. 모두 확실히 말하지 못했어. 누군가를 기억하는 듯하면서도 구체적인 건 아무도 알지 못했어. 이름도 정확하지 않았지. 나는 조용히 사무실 안을 둘러봤어. 그가 어디에 앉았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기억을 더듬어가며 그 자리를 찾아갔어. 빈 책상 서랍 안쪽에 작은 수첩이 남아있었어. 그 수첩 맨 앞 신상을 적는 란에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지. 잉크가 조금 번졌지만 그 사람의 글씨였고 그의 주소라는 확신이 들었어. 나는 그 메모를 찢어 내 다이어리에 붙여두고 그 주소를 따라가 봤어. 작은 주택의 초인종을 누르자 그가 나왔어. 얼굴이 조금 마르고 표정은 피곤해 보였어. 하지만 나를 알아봤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집 안으로 들였어.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그가 먼저 말을 꺼냈어. 미안해. 목소리가 아주 작았어.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그가 먼저 말할 것 같아서 나는 조용히 기다렸어. 그 료칸에 간 건 우연이었어. 근데 돌아오고 나니까 뭔가 달라졌더라. 기억이 흐릿해지고 사람들도 내 이름을 잘 못 불러.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는 계속 말했지. 나도 벗어나고 싶었어. 그래서 문헌도 찾아보고 그런 일을 겪은 사람들도 만나봤어. 근데 누가 내 이름 대신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그때 네가 회사에서 휴가 숙소를 찾고 있었잖아. 그걸 보고 기회라고 생각했어. 정말 미안해. 그 말은 조용한 고백 같았어. 근데 너도 30일 다 못 채웠잖아, 나처럼. 그는 28일을 머물렀다고 했어. 30일을 채우지 않은 거지. 아마 그래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잠시 말을 멈췄어.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나는 아마 조금씩 더 잊혀지겠지. 그리고 너도 그렇게 될지도 몰라. 그는 다시 고개를 숙였고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 집으로 돌아와 나는 다이어리를 펼쳤어. 아까 찢어 붙여뒀던 그 메모를 다시 확인하려고 했지. 근데 그 종이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 잉크가 사라진 건지 애초에 없었던 건지 알 수 없었어.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어.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빠르게 지워지고 있는 것 같았어. 나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가 뒤집혔나 확인을 해. 그리고 다이어리에 내 이름이 그대로 있는지도 둘 다 꼭 확인하게 됐어. 만약 내가 그 료칸에 계속 머물렀으면
30일을 다 채웠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료칸에서 사라졌을까? 오늘은 엄마가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어. 내일은 내 친구도 나를 잊겠지. 근데 너 좋은 곳에 가서 쉬고 오지 않을래? 30일 꼭 채워야 해. 꼭.